그래요. 자, 지난주에 중간고사들 보느라고 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채점을 해서, 해답지를 올려줬죠. 해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아이고. 그래요. 미리 알려준 대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명령어들을 다 앞에 미리 줬고, 그리고 true, false 문제, 15문제를 제공했고요. 답안에서 보듯이, 에첼론 폼은 요 리딩 베리어블이 다, 1이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false고, 여기서, 이게 non-trivial solution, 즉 논제로 벡터 x를 가지려면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2x2 매트릭스인 경우에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트레이스 오브 a 곱하기 람다 플러스 디터미넌트 오브 a 이퀄 제로가 홀드한다. 요게 이제 나중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특수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A가 N차 행렬일 경우에는 특성 다항식이 N차 함수, 2차 식이 아니라 N차 다항식이 되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계수들이 이제 요걸 포함해서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머의 법칙을 활용하려면, 그러면 그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해야지만 크레머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맵이 되려면 라인을 라인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또 덧셈 벡터 에디션을 프리저브하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프리저브 해야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크로스텀, 이건 벌써 다 리니어인데 이건 벌써 x1과 x를 곱해놨으니까 스퀘어가 돼서 2차식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리니어가 아니라는 걸 그냥 봐도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그 회전 변환에 대한 세타만큼 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변화는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가 사인 세타인데 그걸 바꿔서 내서 틀린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사실은 만점인 학생이 있는데 true, false에서 하나 틀려서 만점이 안 된 학생이 아쉽게 한 명 있었어요. 원래 true, false 문제를 그러니까 제일 이게 아는 것만 하고 잘 모르는 거는 남겨뒀다가 다른 문제 다 풀고 그거에 집중해서 풀어야 실수를 안 해요. 그걸 미리 막 확신이 없는데 그걸 증명해서 쓰려고 하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는 것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푼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 처음 접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확인하면서 풀도록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니까 트루 폴스 문제는 쉬우니까 먼저 끝내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2점씩 5문제를 주었는데 미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라고 알려줬고 그 중에서 5개를 골라서 쓰는 문제를 냈습니다. 5개를 그냥 여러분 이 많은 것 중에서 5개를 골라서 쓰라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임의로 10개를 골라서 그 중에서 5개를 쓰라고 해서 했으니까 꽤 리즈너블하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의 벡터 방정식을 구하여라. 대부분 문제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장부터 2장 3 프로젝션에 대한 문제 2장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고유값에 대한 문제 그 특성 방정식이 같다는 것과 고유값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바로
그 행렬의 특수 행렬인 삼각행렬의 성질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라프라스 코팩터 익스펀션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디터미넌트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게 이제 반델몬드 행렬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봐왔던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사이즈가 이렇게 커가면서 패턴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N차 특성 방정, N차의 반데르몬드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뭔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2분의 N 곱하기 N-1개의 항이 서로 곱해져 있는, 즉 XI하고 XJ가 다른 것들 모두를 곱한 그런 프로덕트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 행렬을 주고 고유값, 디터미넌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터미넌트를 구하라는 문제. 이런 것은 이 블록 행렬이기 때문에 각각 요거에 대한 것만 풀 수 있고 요거에 대한 것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성질만 보고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3차 행렬의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렇게 대각선 행렬의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아이겐벡터가 바로 그냥 EI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위의 패턴을 보면서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고유 공간이 서브스페이스인 걸 증명하는 것은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 행렬을 주었을 때 그 행렬의 RREF, 디터미넌트, 인버스, 특성 방정식,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리 없이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보라 그런 과제를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만 틀렸어요.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은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건 우리 강좌의 의도. 우리 강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그 이해를 깊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그레이드가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었듯이 선형 변환의 그 행렬 표현, 즉 를 구할 때 T of EI가 첫 번째 컬럼, T of E2가 두 번째 컬럼이 되는 벡터가 바로 그런 행렬이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답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보고 썼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plain why the map is a linear transform. 그러니까 선형 변환인 걸 보이기 위해서 벡터 에디션이 보존되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의 성질, 그러니까 디터미넌트의 성질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Q&A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거의 다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에 이제 왜 그런지, 양변이 왜 같은지,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쓰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한 답을 그냥 활용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위의 사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을 그러니까 랜덤하게 매트릭스를 줘서 계속 확인시키면 그러면 n이 1보다 큰 경우에 언제나 다 성립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participation and more라 그래서 15점 온라인 참여 점수를 여러분들이 내가 물론 확인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서 더블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약간 미비한 학생들이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 학기 말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장별로 이렇게 모아서 1팀이 6장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2팀이 7장 문제를 설명하고 3팀이 8장 문제풀이를 설명하고 4팀이 9장 문제를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할 기회를 주려 그러는데 그런 의사가 있는지만 물어봐서 그냥 보너스 점수를 거의 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위에 부분에서 미비했거나 했던 학생들이 메이크업 할 찬스를 주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옵션을 줬고 한 7명 정도 학생들이 자원을 했으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미팅을 하고 이미 4명은 했고 미팅을 하고 그리고서는 할 일들을 확정하도록 합시다. 방법은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다음 코멘트를 해줬죠. 자, 이상 중간고사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풀이에 대해서 혹시 이상한 거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와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공지한 대로 이해했고 혹시 합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착오를 발견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수업 끝나고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세요.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어서 평가가 끝나고 모범답 채점용 답안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최고점이 96점이고 최저점이 35점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은 거의 80점 정도 70점대 후반이 돼서 그래서 분포는 아주 정상적인 정규 분포였고 아주 정규화된 아주 양호한 그런 분포로 문제는 썩 잘낸 문제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끝나고 선물로 몇 개 자료를 제공했는데 6장하고 7장 우리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올려줬으니까 이다 링크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버전으로 공부를 이제 슬슬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어 버전 책으로 공부하셔도 같은 내용이니까 공부하기 어려운 점 없을 것입니다. 혹시 보면서 오타를 발견하거나 그러면 알려주시면 내가 가산점을 주도록 할게요. 자, 같은 내용인데 이제 자, 링크도 다 살려놨고 코드도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다 해놨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6장 그리고 7장까지도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6장은 일부를 이미 배웠고 이제 이번 주에 6장을 끝낼 거고 이제 7장 이 7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그동안 배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섞여서 꼭 1장부터 6장까지 배운 내용이 7장에서 다 종합적으로 활용되니까 7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말고사에 많은 비중이 7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학은 하이아키가 정확해서 1장을 모르면 2장이 안 되고 1, 2장을 모르면 3장이 안 되고 3, 4장, 1, 2, 3, 4장을 모르면 5장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그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까지 다 배운 내용이 있어야지 이제 7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동안 이번 중간고사를 보고 자기가 미비했다고 하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틀린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고 미리 해두시면 답안이 있으니까 그러면 7장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Q&A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가 자료를 올려주었고 오피스아워의 학생들 와서 보았고 전승준 군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제안했고 네, 참고 자료를 여기다 올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승준 군이 다변수 함수의 로컬 익스트리마에 관한 프로젝트를 확장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예인데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그냥 책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학생들은 대부분 선형대 수학을 배우면서 그 응용까지를 다 배웁니다. 이게 한 학교의 예인데 2012년에 그 선형대 수학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리니어 엘지브라와 게이밍, 머신, 매트릭스 인 스태틱스 앤 미케닉스, 또 머티리얼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뭐 셀 일렉션, 뭐 2010년, 2009년, 2008년, 뭐 2006년, 뭐 2004년, 뭐 등등 이코노믹스의 어플리케이션, 뮤직의 어플리케이션, 또 뭐 확률 통계, 이미지 컴프레션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디스크리트 다이내미컬 시스템에서의 매트릭스의 이용, 프랙탈,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모든 학교에서 다들 해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좀 적었어서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해준 자료 중에서 이 해시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요 내용만 한번 소개해 줄게요. 복사. 보면 여기 보면 해시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실제로 이계 도함수 판정법,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극대 극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함수에 이런 이계 함수에 대해서는 0, x가 0, y가 4일 때 새들 포인트가 생기고 x가 0, y가 0일 때 새들 포인트고 x가 2, y가 2일 때 로컬 미니멈, x가 마이너스 2, x가 2일 때 로컬 맥시멈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코드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 그림만 그리면 바로 더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는 3차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변수 함수 그러니까 3디멘전할에서 그림만 그리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뭐 포지티브 데피니트 세미트 이게 다 고유값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x 트랜스포즈 ax 이퀄 뭐가 되는 게 여기다 x 트랜스포즈에다가 예를 들어 x를 곱해주면 x하고 x 트랜스포즈가 1이 된다 그러면 단위 벡터라 그러면 ax 이퀄 여기에 x 여기에 요 숫자 곱하기 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x 이퀄 람다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유값 요 값이 사실 고유값 요거의 특수한 값이 고유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네거티브 데피니트에 대한 건 다 고유값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수값, 익스트림 밸류들이 극대 극소들이 다 어디서 생기냐면은 요 고유값에 디펜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2차 형식 표현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다 세이지로 만들어 준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다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차식을 다 배웠고 2차식을 미적분학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선형대수학에서 n차 행렬을 다루는 것, 즉 2차식을 2차 행렬로 다루는 걸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변수가 n개인 이 n변수 함수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n차 행렬로 바꿔줄 수 있고 이 n차 행렬의 고유값들이 그 n개의 베리어블을 갖는 함수의 극대 극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3변수 함수일 때 극대 극소에 관한 얘기들 그것들이 고유값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들을 확산해 가는 건데 정군 둘러봤어요? 쉽게 이해되죠? 그래요. 한번 참고해서 동료들이 다 할 짬은 없으니까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그 중에서 느낀 점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십시다. 오케이, 그럼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읽을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신홍철군이 요번에 1등을 한 거죠? 중간고사에서? 아니야? 그래, 어쨌든 봅시다. 그 다음에 잘들 했어요. 대부분 거기서 80점 이상인 학생들은 다 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PBL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서, 풀이과정 증명. 신홍철 군이 요 문제, 6.3.1 증명에 대해서 질문했었죠?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준 코멘트를 보긴 봤어요? 이종하군이 파이널라이즈를 시켰어요. 한번 봅시다.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네. 이거 좀 다시 좀 누가 정리해서 논리를 좀 다시 세워라. 그리고 또 수식 하나에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지 마라, 절대로. 이거는 수식이 아니잖아. 단사의 정의 이용 이런 건. 그치? 그건 수식에 집어넣지 말아요. 요것만 수식에다 집어넣고 이건 빼라고. 그리고 벡터 표현도 잘못됐고. 이건 누구지? 이종학은? 이렇게 그냥 타이프 쉬우니까 그냥 쉽게 하지 말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봤잖아. N변수 함수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다뤄야 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다루면 나중에 다 꼬여가지고 혼돈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여러분들은 1차원 하다 2차원 했고 지금 N차원 벡터를 다루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게 N by N 행렬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박스 안에 있지. 거기다가 깊이까지 줘서 N by N 곱하기 H인 행렬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게 텐서거든. 이제 그것들을 보통 물리학과 고학년들만 다루는데 그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감당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종하고.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여요. 고쳐서. 자, 리파이널라이즈를 누가 하고 나서 토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형 변환을 배우니까 여기 선형 변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인터랙티브 학습실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1장부터 쭉 해놓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 선형 변환에서의 뭐 측밀림 변함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수축 팽창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게 그 2차 형식이야. 그 전군. 그 아까 얘기한 그 극대 극소 구하는 게 요 쿼드라틱 폼이에요. 요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행렬 계산기도 있고 마코프 체인도 있고 뭐 리니어 컨베 디터미넌트 응용이 볼륨 오브 패럴러 파이프드고 뭐 파워 메소드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동영상 자료들이 있어서 이걸 미리 예습하고 오라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증명 뭐 문제 풀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풀이들 다 해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 5장 풀이라고 하면 보여줄게. 복사. 가서 보면 문제 풀이들 다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아까 얘기한 이게 여러분들 인너 프로덕트 간단히 배웠잖아요. 이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의 이제 프루프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찾아봐도 여기서 이 증명이 없을 거예요.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의 완전한 증명을 어떤 교재도 주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한 그 증명도 거의 없어요. 어쨌든 꼼꼼하게 해서 파이널라이즈 시켜서 확인해 준 거니까 참고해서들 보고 풀 때 아까 그 2차 형식 할 때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도 곧 배울 거고 그게 내적에서 다 이용된 거고 이게 이제 8장에서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 그냥 그 노름의 벡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듯이 이것도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고 이것도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풀이의 개수들이 다 인너 프로덕트고 어쨌든 답들이 자세히들 있으니까 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이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PBL 보고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데 뭐 몇 개 샘플 보고서 준 거 있으니까 참고해도 되고 그다음 뭐 동영상 강의들 여기저기에 찾으면들이 있으니까 그걸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내가 준 거 외의 것들도 자, 그다음 뭐 됐네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밤에 보니까 수포자를 구출하라. 그래서 뭐 시사 매거진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이걸 위해서 도대체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 뭐 해서 그래서 나온 대안이 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활용하면 수포자가 혹시 줄어들까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핑 캘큘레이터만 이용했어도 그렇게 수학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고유값을 구하는 것도 특성 방정식만 구하면 그림만 그리면 고유값이 뭐 1과 2 사이에 있다. 또는 뭐 3과 4, 2.99와 3.11 사이에 있다. 그러면 되게 3일 거 아니야? 그럼 3을 대입해 보면 바로 식을 만족하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걸 다 어렵게들 배웠기 때문에 극대극소도 그림 그리기면 극대극소가 대충 보이니까 그 근처에서 구할 수 있고 했는데 그걸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추상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손으로만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복잡해지고 계산 틀리고 하면 시간 낭비가 되고 그랬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대학에 왔으니까 이제 여러 도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 자유롭게 배워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되게 빨리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저자가 되고 하면은 그러면 금방 바뀔 내용들이라고 난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 수업 시간. 방법론을 얘기고 수업 시간에 수업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게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설명하고 해보라 그래서 밥 어느 사람 밥 듣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다음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실제로 강의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딴짓하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는 학생만 따로 가르치도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혹시 딴짓할까봐 다른 모든 사람한테 그 아무것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건 굉장한 차별이죠. 그건 잘못된 교육. 그건 하향 평준하고 방향을 정하면 그쪽으로 대부분이 가고 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같이 그 버튼 라인을 지키게 하느냐 하는 게 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찬반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소화될 수 있는 이제 여건,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실제로 해봐서 어그리하고 하는 이제 그런 레벨이 되도록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못했던 건 그걸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 캐시오나 HP를 만들 회사가 없었고, 그거를 수입을 해올 돈이 없었고, 그걸 수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영어가 돼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바꿔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정보를 노하우를 안 주니까 한글화를 못했고, 그리고 또 한 번 거기에 디펜드 되면 그 다음에 평생 그거에 디펜드 돼서 모든 기술 종속이 일어나니까 못했고 그런 것이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걸 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능한 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대충 계산 다 되거든. 지금 핸드 캘큘레이터가 하는 거. 앱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고, 실제로 그런 앱이 많이 나와서 이미 초등학교 레벨은 그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초등학교 수학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다 초등학교 수학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다 하고, 거기 설명 다 알고 해서 엄청나게 많아. 근데 고등학교 수학만 돼도 벌써 그게 고등수학이라고.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선형대 수학 배우는 거지만, 이거 대학교 그 선형대사 배웠다고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 굉장히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 코딩하고 뭐 이렇게 뭐 만들려고 그러면 훨씬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엔지니어들이 수준이 그만큼 안 돼서 부족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뀐 게 이게 웹 앱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페이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앱으로 그런 것들을 수백 개 만들어 놓은 걸 연결시킨 하나의 앱으로 만들어서 놓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쭉 만들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만들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얼마 전에 작년에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그 갤럭시 탭 40개를 딱 놓고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일반 강의실에서 그 실습 있을 시간에는 그거 쫙 나눠주고, 그리고 우선 충전 딱 돼 있는 채로 뽑으면 쓰고 끝나면 딱 충전기에다 집어넣으면 옆방 끌고 가서 다른 반에서 또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영어 시간에도 쓰고, 지리 시간에도 쓰고, 수학 시간에도 쓰고, 음악 시간에도 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던 것인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라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졸업하게 되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후배들한테 치여서 실제로 순식간에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아래에서 부지런히들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할자시 파이널. 오케이, 뭐 그런 건 뭐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할 거 열심히 합시다. 근데 그런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수업을 이제 6장 3절 시작하도록 할게요.